제가 진짜 무기력이 심하게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어디서 좀 사고 났으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삼지 효은의 사교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지난 1편과 좀 관련이 있어요. 일은 내가 아니다. 일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일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지? 김영 기자는 어떤데요? 제가 요새 고민이 뭐냐면 세상에서 일이 제일 재밌어요. 다른 건 노잼. 일에서 오는 뭐랄까 극강의 희열과 극강의 스트레스 같은 게 있거든요. 극강의 압박감? 이런 거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중독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면 위험해. 네? 위험해요. 그 심한 파도를 지금 즐기고 있는 거잖아. 근데 분명히 이렇게 몇 달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번아웃이 올 거란 말이에요. 저는 듣동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곧 내가 돼버린 거예요. 듣동라가 혹시라도 1년 뒤에 2년 뒤에 사라져버리면 나는 어떡하지? 나까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정작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요 근래에 조금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얼마 전에 영화를 보고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슨 영화냐면 바로 김초희 감독의 영화 찬실이는 복도 많지. 이 영화 때문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찬실이가 주인공입니다. 제목에도 등장하듯이 찬실이는 영화 프로듀서였어요. 거의 40 넘도록 일만 하면서 영화 프로듀서로 살다가 일을 잃어버려요. 완전히 망했네. 정말 일과 내가 완전히 붙어있던 사람이 일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정말 최악이거든요. 돈도 없고 당장에 돈이 너무 없다. 막 산동네 막 단칸방에서 막 겨우겨우 살고 친한 배우 막 가사 도우미 하면서 돈 벌고 와 그래 일만 하고 살았었고. 만약에 제가 찬실이었으면은 되게 좌절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같이 일했었던 뭐 대표가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말로 찬실이 같은 PD가 없어도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였다고. 다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이유가 좋아서. 그 영화 솔직히 네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영화였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을 것 같거든요. 진짜로. 일이 전부였는데 사실 너는 필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진짜 난 뭐야? 내가 지금까지 40 넘게 아무것도 뭐 남긴 것도 없이 일만 했는데 그런 부정을 당하면은 얼마나 좌절스러울까? 너무 갑자기 이래 되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못 버티겠어요. 막 그렇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지만 어떻게든 꿋꿋하게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저는 왜 이 영화에 제가 좀 위로를 받았냐면은 일과 내가 떨어져 있어도 일이 설사 사라지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살아나갈 수 있다. 찬실이처럼 씩씩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영화의 아주 키포인트죠. 장국영. 여러분 이 영화 꼭 보세요. 왜냐면 이 장국영 때문에 너무 웃겨요. 장국영 씨가 지금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전 장국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찬실이의 또 다른 자아가 장국영으로 발현이 된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행복한 사람인지, 나에게 일이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자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찬실이가. 제가 다시 영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뭐가 문제예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죠. 진짜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내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사는 게 도대체 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다라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위안을 줬거든요. 저요. 사는 게 뭔지 진짜 궁금해졌어요. 저요 진짜 사는 게 뭔지 궁금해졌어요 라는 대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영화도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과 내가 확실히 떨어졌을 때 나는 진짜 내 삶이 어떻게 가야 됐는지 내 삶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다. 찬실이는 원래 일과 삶이 그냥 하나였어요. 그런데 깨닫게 된 거죠. 더 삶이라는 큰 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일이 있다. 부분집합처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결정할 수 있는 거. 내가 오늘 일을 할 거고, 일을 이렇게 할 거고, 일을 재밌게 할 거고, 근데 오늘은 일을 안 할 거야. 결정하는 사람. 나중에 찬실이가 저 주에 2일만 일할 거예요 라고 결정하잖아요. 좋다. 주 2일만. 그럴래? 주 2일만 일할래? 그럼 내가 주 9일 정도 일해야겠네. 저를 찬실이라고 불러주세요. 들똥나의 찬실. 홍찬실아. 찬실이들아, 파이팅! 찬실이는 복도 많지 찬실이 복도 많아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문제죠. 저도 한 1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12년을 그냥 평탄하게 일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중간에 2번 정도 세게 번아웃이 왔었는데 그게 한 5년 차? 그리고 9년 차 정도?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좀 아팠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뭔가 마음이. 좀 실제로 전 병가도 냈었고 한두 달 정도. 그리고 혹시 저 같은 생각 해보신 분 없는지 저 궁금한 게 제가 진짜 무기력이 심하게 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출근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오늘 어디서 좀 사고 났으면 좋겠다. 그 시기들이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되게 내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되게 위험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김용 기자는 없었어요? 이런 생각 해본 거? 저는 그렇게까지는 회사는 긋는 거. 그렇게까지는 아니 근데 그러신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저희가 예전에 번아웃 관련 방송을 만들 때 사연을 받았는데 그런 사연 많이 들어왔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본 책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지쳐 있습니다. 이 책은 과부하라는 키워드를 갖고 왔더라고요. 과부하. 저희는 주로 이제 번아웃이나 이런 키워드를 많이 썼었는데 현대인이 되게 과부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뉴스 뭐 이런 게 계속 24시간 자기에게 쏟아지잖아요. 각종 사건 사고가 늘 나에게 오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에 일도 우리가 지금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빡빡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과부하에 걸릴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에 전염병까지 지금 왔잖아요. 코로나19 이거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요. 재택근무는 일과 삶이 더 분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점점 뭔가 일과 내가 분리가 안 되는 이 상황을 또 어떻게 타파해 나가야 될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과부하가 됐을 때 어떻게 내가 과부하인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내가 지금 과부하 상태임을 인지한다. 이게 1번이에요. 어떻게 인지하느냐. 이제 4가지 상태가 있어요. 산만한 상태. 난데? 집착하는 상태. 무기력한 상태. 한때 나였네요. 고립된 상태. 이 4가지 상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 우리 힘들어 보이는 이런 아이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너 힘드니? 라고 질문하면 안 돼. 너 힘드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상황에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을까요? 사랑해 상지야? 아 진짜로? 네 존재 자체로 너무 잘하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싶어요. 난 결국에 자기 확신인가? 너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김 기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본인한테 무슨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응. 그치 뭐 쉬어가도 된다. 한 일주일 정도 휴가 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난 쉬고 싶구나 지금. 쉬고 싶구나. 일주일 쉬고 싶구나. 그 똥나 공장 잠깐 일주일 가동 중단. 사실 힘들어라는 말은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을 했을 때는 내가 뭐가 문제고 뭐가 결핍돼 있어서 힘든 건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위로받고 싶은 것 같아요. 맞아.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자신을 마주하라. 사람들이 대체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시간을 견디지를 잘 못해요. 마인드매션 안주현 원장님 나오셔가지고 해줬던 이야기가 그거였거든요. 나를 스캔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일을 보는 시간은 많은데 나를 보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기적으로 계속 나를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관심 어린 눈으로 내 스스로가 나를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게 게으름을 피우라라는 문장이 있어요. 제가 사실 게으름뱅이거든요. 정말? 저 어린 시절에 10대 때는 게으름뱅이였어요. 30년 뭐라고요? 약 한 10년 전이라고 좀, 네. 게으름은 단지 방종이나 악이 아니다. 뇌에 반드시 필요한 비타민 D처럼 게으름은 우리 몸의 필수 요소다.
게으름이 주는 여백과 고요는 삶에서 물러나 전체를 바라보고 의외의 것들을 서로 연결하고 여름철의 거친 번개처럼 영감이 떠오르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개미와 배짱이 나올 때 배짱이들이 게으름 피우는 건 뭔가 좀 하면 안 될 것 같고 방송 같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 근데 그걸 어떻게 돌아봐 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게으름을 피우는 시간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쉬워 보이죠, 갑자기. 그러니까요. 게으름 나 누구보다 자신 있잖아, 사실. 진짜 여러분. 자신 있거든. 어. 나 진짜 자신 있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또 일을 거절하라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해도 괜찮아요? 소장님이 안 되죠. 전 안 돼요. 뭐야! 이렇게 팀원들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의 캐파를 다들 갖고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일도 해줬으면 좋겠어, 저 일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더 이상 캐파가 안 되면 일을 거절을 해줘야죠, 저에게. 생각보다 상사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꼭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사회초년생 때는 더 그렇잖아요. 또 상사 무섭고 이러니까 근데 거절을 못하고 계속 그걸 다 받는 거예요, 일을. 그러면 당연히 다 못 끝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피할 곳이 없어지는 거고 내 스스로 내 일과 내 삶을 매니지먼트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과부하 번아웃이 온다. 그리고 제가 명확하게 하나 알려드릴게요. 계속 이렇게 일하잖아요? 그럼 계속 이렇게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게 초년생 때는 선배들 사이에서 막 와 쟤는 진짜 일을 엄청 잘하고 많이 하고 악바리 같은 근성이 있어 막 이런 평가를 받는 동기 보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동기는 지금도 그렇게 일을 하고 우리가 1, 2년 일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쉬는 시간을 절대적으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김효연 기자가 되게 여러 번 저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그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한 2시부터 5시까지는 딱 나만의 시간으로 휴식을 취할 거야. 이게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달 뒤, 2달 뒤 이걸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내가 일하는데도 뭔가 딱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찬스리는 복도 많지 그 영화 보면은 갑자기 정전이 되잖아요. 네. 내 삶을 일로부터 블랙아웃 시키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핸드폰도 꺼두시고 맞아. 뭐 잠깐 이 전등도 좀 꺼두시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운동 막 이렇게 트래킹 할 때도 핸드폰 꼭 꺼두셔야 돼요. 진짜로. 그런 시간이 일주일에 뭐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삶의 활력으로 삼고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아까 처음에 일밖에 재밌는 게 없다. 일이 제일 꿀잼이고 나머지는 다 노잼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저는 100% 한 1년 후에 지친다, 번아웃 된다. 이제 늘 그래왔기 때문에 제가 5년, 9년에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한 13년쯤에 진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한테도 사실 재밌는 게 정말 많았어요. 내 삶에 재밌는 것 중에 수많은 재밌는 것 중에 일이 하나 정도여야겠다. 그런 균형감을 잘 만들어야겠다. 친구가 이제 제주도에서 서핑을 배웠는데 서핑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서핑하다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일부러 뛰어드는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선생님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더니 선생님이 내가 가야 하는 방향의 해안선을 보고 일어서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일과 나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과 밀접하게 붙어서 그런 불안감만 계속 안고 일을 해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 같은 방향으로만 넘어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히 설정한 다음에 그걸 보고 내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그 일의 방향으로만 계속 넘어지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과 나의 관계를 설정했을 때 좀 더 멀리 보고 일과 함께 가자. 일에 끌려가지 말고 일과 함께 가자. 네. 가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보시죠. 뭐 그렇게 가보시죠. 함께 가보시죠. 네.